죽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주주총 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장미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면서 눈에는 도끼를 가득 품은 채로. 최화영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하얘지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얼굴이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회차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리뷰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본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차를 이해하려면 인물 관계를 딱 정리하고 가야 해요. 워낙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놓치면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최화영, 이 드라마의 핵심 악역이자 드림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30년 전부터 정숙희의 인생을 통째로 조작해온 인물이에요.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위치를 이용해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워왔고 아들 강준호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에요. 정숙희, 사실 진짜 이름은 마은혜예요. 마대창 회장의 친딸인데 최화영의 조작으로 3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기억이 돌아오면서 반격을 시작해요. 오장미,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최화영 측의 계략으로 죽은 것으로 처리됐지만 이번 회차에서 살아 돌아와 주주총 회장에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마설인 최화영이 자신의 딸처럼 키워온 인물인데 사실 정숙희 마은혜의 친딸이에요. 최화영이 쓸모가 없어지자 죽이려 했지만 이강혁이 몰래 살려뒀어요. 이강혁 최화영의 최측근이자 오랫동안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해온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강준호, 최화영의 아들이자 드림그룹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에요. 이강혁의 아들일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강백호, 오장미를 사랑하는 인물로 오장미의 생사를 믿지 않고 진실을 추적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제 본편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번 회차의 시작부터 천천히 짚어볼게요.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 앞에 영정사진 한 장과 사망진단서가 놓입니다. 영정사진 속 이름은 오장미. 회장은 믿지 못하고 분노로 온몸을 떠는데 그 옆에서 최화영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요, 진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절대 아니에요. 위선으로 정교하게 짜낸 눈물이에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오래 지켜봐온 시청자라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사람은 눈물조차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언제 울어야 상대방의 판단이 흐려지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인물이거든요. 최화영이 회장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장미가 서린이의 페이퍼 컴퍼니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틀을 짜는 거죠. 그러면서 드림그룹의 주가 폭락, 후계 구도 붕괴를 들먹이며 죽은 장미를 죄를 안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자고 압박해요.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논리인데 최화영은 이걸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에요. 눈물도 애통함도 분노도 전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가 흔히 악역을 볼 때 단순히 나쁜 짓을 한다는 것만으로 서사를 이해하는데 최화영은 그보다 훨씬 입체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능력, 그리고 주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함께 있는 인물이거든요. 마대창 회장도 결국 흔들립니다. 기업의 명예와 혈육인 서린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언론에는 한마디도 새어나가선 안 된다는 말을 내뱉거든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대창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악인인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정보가 왜곡되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의 설계자가 바로 최화영이라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섬뜩한 지점 중 하나예요. 회장이 마지막에 내뱉는 말, 못난 놈들이라는 그 분노도 사실 진짜 분노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화영을 향해야 할 분노가 결국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역시 최화영이 의도한 결과예요.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 최화영이 30년간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장례식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면이 이번 회차에서 진짜 터지는 구간이에요. 오장미의 이름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장례식장에 정숙희가 있어요. 근데 이 정숙희의 눈빛이 이전 회차와 완전히 달라요. 평소에 뭔가를 잊고 있는 것 같은 어딘가 멍한 눈빛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가짜 목걸이를 발견한 충격이 계기가 됐는지 30년 전 최화영에게 당했던 모든 기억,
절벽에서의 기억, 쌍둥이를 빼앗겼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온 상태거든요. 이 기억 회복 장치가 단순해 보여도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정숙희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복수극에 나서는 것들 모두 이 기억 회복을 기점으로 출발하거든요. 기억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채화영이 30년간 안전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정숙희의 기억을 지워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서사 전환이 아니라 채화영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숙희는 장례식장에 안치된 아이가 오장미가 아니라 수술실에서 희생당한 자신의 친딸일 수 있다는 직감까지 갖게 돼요. 엄마의 본능이라는 게 이런 건지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단서들을 맞춰가는 건지 어쨌든 정숙희는 알고 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채화영과 이강혁이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숙희가 움직입니다. 그 눈빛의 변화, 그리고 머리채를 잡는 행동. 30년 묵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숙희가 그냥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울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채화영을 향해 직접 달려드는 거였거든요. 이 행동 하나가 정숙희라는 인물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숙희가 채화영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억이 다 돌아왔다. 마동석이 입양아인 것도, 목걸이를 바꿔치기 한 것도, 30년 전에 죽은 내 친자식도 전부 알고 있다. 이 한 방이 채화영의 방어막을 흔드는 거죠. 채화영은 뻔뻔하게 맞서지만 이강혁은 달라요. 이강혁은 정숙희의 기억 회복에 충격을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채화영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해왔던 이강혁에게 이 장면이 균열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채화영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이미 이 순간부터 이강혁의 충성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 라인도 꼭 보셔야 해요. 강백호는 장미가 사망했다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강준호의 멱살을 잡으면서 짜고 빼돌린 거 아니냐고 따지는데 강준호가 이 상황에서 내뱉는 말이 정말 소름 돋거든요. 오장미를 그냥 거칠게 표현하며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냉혈하게 웃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이 열렸다고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강준호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채화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나요. 강준호의 냉혹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거든요. 강백호가 경고를 날리는 장면도 놓치면 안 돼요. 채화영과 강준호 둘 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뉘앙스로 쏘아붙이는데 이 말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에요. 강백호는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분노가 행동의 동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생겨요. 채화영과 강준호는 마서린이 완벽하게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강혁이 수술실 마지막 순간에 마서린의 숨이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채화영 몰래 비밀 지하 병실에 숨겨뒀던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인정 때문이 아니에요. 이강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채화영의 친딸을 살려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채화영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강혁의 독백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30년을 키운 자식까지 죽이려 할 줄은 몰랐다.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온 이상 나도 보험을 챙겨야겠다는 뉘앙스로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인데 이 독백이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해요. 이강혁은 의리 때문에 채화영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일말의 감정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해관계가 지금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밀 지하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던 마서린이 눈을 번쩍 뜨는 장면. 붕대로 감긴 얼굴, 그리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이 장면에서 드라마의 다음 기어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살아있어요. 마서린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건 딱 하나예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채화영,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을 몰아붙인 강준호에 대한 복수심이에요. 이 복수심이 앞으로 드라마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서린이 살아 돌아온다면 채화영에게 먼저 손을 뻗을까요? 아니면 강준호를 먼저 노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마대창 회장과의 대면 장면이에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정숙희가 회장실을 직접 찾아가는데 목에 반쪽 목걸이를 하고 들어가요. 이강혁의 수아에게서 다시 빼앗은 진짜 목걸이예요. 이 목걸이 하나가 30년의 증거예요. 말보다 더 강한 증거예요. 채화영이 아무리 입으로 부정해도 두 개의 반쪽이 딱 맞춰지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숙희가 회장 앞에서 내놓는 말은 짧지만 무게가 엄청나요. 저는 회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친딸 마은혜입니다. 이 한 문장에 3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어요. 정숙희로 살아온 30년, 기억을 빼앗기고 살아온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목걸이를 맞춰본 회장이 경악하는 장면, 그리고 채화영이 30년 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의 반응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회장은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채화영에 대한 분노가 먼저 터지는데, 이 장면은 드림그룹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집히는 서막이에요. 정숙희가 폭로하는 내용들이 회장에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충격이에요. 채화영이 자신의 혈육인 쌍둥이 딸 중 하나를 서린이로 속여 키웠다는 것, 이번에 장례를 치른 아이가 오장미가 아니라 진짜 손녀 마서린이라는 것, 그리고 채화영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친딸처럼 키운 서린을 죽이고 장미의 신분으로 위장까지 했다는 것.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회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조작됐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믿어온 것들이 전부 가짜였고 보호하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실을 지우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 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회장의 모습에 그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숙희, 아니 마은혜가 이 폭로를 회장 앞에서 하는 건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드림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회장이 있거든요. 마은혜가 회장의 진짜 딸이라는 게 증명된다면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권력 구도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권력 싸움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한 형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강혁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죠. 한 형제가 이강혁에게 던지는 말의 핵심을 찔러요. 채화영이 당신을 남자로 본 적 있냐? 당신은 사냥이 끝나면 버려질 사냥개일 뿐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강혁에게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채화영은 이강혁을 도구로만 써왔고 이강혁은 그걸 알면서도 감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강혁은 오랫동안 채화영에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한 형제가 한 가지 더 건드리는 게 있어요.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면 괴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채화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강혁에게 아들 강준호는 약점이자 마지막 감정의 출구예요. 채화영 옆에서 그렇게 냉혹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준호를 보면서 이강혁이 아무 감정이 없었을 리 없거든요. 한 형제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한 거죠. 이강혁은 결국 결심을 굳히고 채화영의 지분 빼돌리기 기밀 서류와 30년 전 사건 자료를 넘기기로 해요. 이 서류들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채화영 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드림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증거들이거든요. 이강혁이 이걸 넘긴다는 건 그냥 배신이 아니라 채화영이 쌓아온 30년의 제국에 직접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채화영을 둘러싼 포위망이 좁아지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마대창 회장과 정숙희 마은혜, 그리고 살아 돌아온 오장미가 압박해오고 있고 안에서는 이강혁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채화영의 요새에 사방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채화영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함이 채화영의 마지막 비극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차의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숨 참고 보셔야 해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드림그룹 주주총회에서 마대창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사람. 죽었다고 했던 오장미예요. 그리고 그 뒤를 강백호와 정숙희 마은혜가 보좌하며 함께 들어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함께 그 문을 들어서는 장면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돌아왔고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다는 선언이요. 채화영의 반응이 이번 회차의 백미예요. 유령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데 이 장면이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가스라이팅도 거짓 눈물도 뻔뻔한 미소도 없어요. 그냥 공포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감정이에요. 그 공포가 오히려 채화영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준호의 반응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예상 못했다는 당혹감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계산하는 냉혈함이 동시에 드러나요. 강준호라는 인물은 채화영의 그늘 아래서 괴물이 됐지만 결국 그 채화영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이 순간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오장미가 채화영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번 회차의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내가 장미일까 설인일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단순한 생존 선언이 아니에요. 얼굴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신분이 뒤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최화영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이제 오장미 스스로 무기로 쓰겠다는 선전포고예요. 내가 뒤바꾼 세상에서 이제 내가 그 혼란을 이용해 너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역발상이 너무나 통쾌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서 뿌린 복선들을 쭉 모아보면 다음 회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최화영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회차가 되겠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렬한 복선은 마서린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붕대를 감은 얼굴, 그리고 회복 중인 몸 상태. 얼굴 수술을 받은 상태라는 건 곧 외형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 예측은 이거예요. 마서린이 오장미의 얼굴과 비슷한 형태로 수술을 받거나 혹은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최화영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복수극을 펼치는 거예요. 오장미가 주주총회장에서 내가 장미일까 설인일까라고 던진 말이 바로 이 복선이에요. 최화영은 앞으로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개된다면 최화영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면초가에 몰리게 돼요. 어디서 어떤 얼굴로 복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오장미가 설인인 척 접근할 수도 있고 마서린이 오장미인 척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혼란 속에서 최화영은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복선의 근거로는 이번 회차 초반 마서린의 붕대 감긴 얼굴 장면, 그리고 이강혁이 마서린을 숨긴 공간이 최화영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비밀 병실이라는 점이에요. 완전히 숨겨진 공간에서 회복 중인 마서린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준비의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강혁의 배신이 외부 공격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결정적인 방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강혁이 한영자 측에 최화영의 기밀 서류와 30년 전 사건 자료를 넘기기로 했잖아요. 이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최화영이 30년간 신뢰해온 내부 인물의 배신이에요. 이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성이 외부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 안에서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강준호예요. 이강혁이 강준호를 최화영의 영향권에서 끌어내려 한다면 최화영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완전한 고립이에요. 그리고 강준호 본인도 이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이강혁이 자신의 친부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화영이 결국 자신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회차에서 조금씩 감지했을 테니까요. 이 복선의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이 마서린의 죽음을 최화영에게 숨겼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강혁은 최화영을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예요. 아니, 최화영의 맞설 카드를 챙기기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그 카드가 실제로 사용될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다음 회차는 최화영이 수세에 몰리는 회차가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쌓아온 탑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얼마나 극적으로 그려질지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드라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서린이 오장미와 손을 잡고 최화영의 눈을 속이는 페이스오프 복수극이 먼저 펼쳐질까요? 아니면 이강혁의 내부 배신이 먼저 최화영의 왕좌를 흔드는 쪽으로 전개될까요? 어떤 전개를 더 보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번 회차 한 줄로 정리하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30년의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최화영은 이제 사방이 적이에요. 위에서는 마대창 회장이 진실을 알아버렸고 아래에서는 이강혁이 칼을 갈고 있으며 정면에서는 살아 돌아온 오장미가 도끼를 품고 서 있어요. 최화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엔 무너지게 될지 그게 다음 회차의 핵심이에요. 잠깐 이번 회차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봤어요. 최화영이 30년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주변 사람들이 최화영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마대창 회장도 이강혁도 심지어 마서린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신뢰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제 최화영이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이 시점에서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악은 결국 스스로 쌓은 신뢰 위에 있었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악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다음 회차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은 최화영을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방식으로 복수에 나서다가 또 다른 변수가 생길까요? 그리고 강준호는 끝까지 최화영의 편일까요?
이강혁의 손에 이끌려 괴물의 탑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이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는 속도보다 무너지는 방식이 더 잔인할 거예요.